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의 홍민성 기자.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 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같은 기자입니다. 한국의 패션 리더 김건희, 일본 언론 관심 폭발. 새날 시청자들은 홍민성에 대한 관심 폭발. 아유, 나 진짜 답답한 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마 김지호 대변인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정치판에 있는 기자들 되게 어려요. 그렇죠. 그 정치 경험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직업으로 입사해가지고 선배들한테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자라고 하면 좀 누가 봐도 기자다운 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김건희에 대한 범죄 한마디를 이야기를 못합니다. 1호기를 타기 위해서 기자들이랑 대통령 일행이 같이 타면은 질문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저런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저 홍민성이가 며칠 전에 쓴 기사가 바로 이거죠. 여배우인 줄 알았네 들썩 김건희 전통 복장 또 히트. 아, 저 그 기사 보고 충격받았죠. 예.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기사를 씁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정말 좋아할 기사지. 야, 사실은 내 미모는 연예인급이잖아. 고쳐서. 아니 그거 고쳐 거 빼. 그거 빼도 돼. 아니 본인을 매기는 기사 아닙니까? 네. 참. 근데 홍민성이가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그런 기사를 좀 쓰면 국민들이 지금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쁜 여배우도 주가 조작하면은 감방 갑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측근들이 아마 한국경제신문에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민성이가 어려서 그래요. 나이 조금만 먹어보면 얼굴에 손대고 이뻐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 얼마나 멋있어 보여. 나오는 말과 행동이 따르고 싶게 만들면 그렇게 미남이 없고 그런 배우가 없는 거예요. 아유, 하여튼 멀었다 애들. 홍민성은 어려서 그렇다기보다 1억도 줄 수 있지. 이런 거에도 혹할 수도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게요. 저 진보당 정혜경 후보 의원이 저기 밑에 저 캡션 한번 읽어봐요. 조리사 복장을 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 참석하던 중 출입 담당 직원에게 본인은 의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 누구세요? 저 의원인데요. 여기 보면 되게 오타가 있어요 지금. 의원. 진보당 의왕. 실제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흑백 요리사가 인기잖아요. 근데 학교 급식실에서 1인당 214명까지 감당을 한답니다. 조리 실무사 한 명이 6명이 100인분을 만든대요. 근데 지금 국정감사는 저런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결국은 그런 거죠. 진보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떠나서 저 노동자분들을 저렇게 혹사시키는 거 있잖아요. 인건비 아끼려고. 사실 저거 AI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로봇가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아파트 단지 살고 계시는 분들. 경비원 인건비 줄이려고 없애고 CCTV 달잖아요. 그런데 CCTV에 노인 어르신이 쓰러져 있는 게 발견돼도 CCTV는 그 어르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실감 안 나시죠? 아파트 사시는 젊은 분들. 당신의 자녀가 CCTV에 쓰러져 있는 게 발견돼도 그 CCTV는 어린아이를 구하지 않습니다. 노동 소중한 줄 알아야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국을 한 장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입 열면 한 달이면 탄핵이야. 최재형 국무총리도 내가 추천한 거라고. 물론 최재형이 국무총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크로비타 방문에 셀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명 박사 왜 이래? 섭섭한 거 있어? 누가 시켰어? 반등을 못 하잖아요. 반박을 못 한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락했지만 지금은 관련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 사건이죠. 홍준표, 명태균은 언젠가 일일 줄 알았다.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알고 있었네. 가만히 있을 명태균이 아니죠. 홍 시장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 물음표를 되게 이상하게 쓰더라고. 네. 물음표 쓸 곳에 쓰지 않고 이상하게 써. 아무튼 모든 정치인들이 명태균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 반박합니다. 떳떳하다는 거지. 난 수사 못한다는 거지. 휴대폰이 변호사라고요. 너희들은 깨끗하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다음 시안 폭탄이 아니고 시안 명태균. 착각. 내가 입 열면 착각. 이거 너무 명태야. 너무 웃긴다. 그래서 말 길게 하는 게 싫으면 명태 게이트라고 불러요 지금. 예. 너무 웃긴다.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나를 구속한다고? 한 달이면 탄핵. 감당되면 해봐.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하고 김영선을 지금 선거법은 불기소하겠다는 그 분위기가 지금 감지됐잖아요. 야 검찰도 윤석열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피해받을 거면 저거 함부로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김건희 명품백 주가비자 수사 못하는 검찰이 명태균도 수사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에만 친명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국짐에도 친명계가 있다고. 명태 친한 친명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자 다음 윤석열차에서 구두발을 의자에 올리고 있는 자가 명태균입니다. 지금 세상 다소곳하게. 어디 보자 무슨 대화를 나눴더라. 그 옆에 명태균 옆에 뒷모습이 익숙한 사람이 하나 보이네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아유, 얼굴 가리시길 잘했습니다. 그 건너편에 이준석하고 오세훈이 땀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 건너편은 김종인도 앉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야 이거 명작이다 그렇죠. 진짜. 수많은 만평 중에 저렇게 윤석열이 쩍벌하지 않고 저렇게 다소곳하게 두 다리 딱 붙이고 앉아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보수의 민낯 아닙니까? 보수 인사들. 만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리사나 만평 하시는 분들이나 거의 직업적으로는 비슷해요. 어떤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요리할 건지 진짜 천재적인 그렇죠. 정말 인정해주는 만평 최고다. 다음 지금 문을 지금 틀어막고 있어요. 못 나오게. 제발 안 보이셨으면 합니다. 뒤에서 한번 말해봐요. 그 목소리로. 언제까지요? 재보궐선 선거까지요? 지방선거까지요? 대선까지 제발. 이렇게 되려고 하고 있죠 분위기가 지금. 감옥에 가야 안 보죠. 그렇지 최고지 그거지. 사식은 감옥에 가야 안 보죠. 사식은 좀 넣어줘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라도 나는 감옥에 가 있겠다. 자 가겠습니다. 가끔씩 난 박용석 만평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일보의 시선일 테니까요. 여사기는 당나귀기라고 이제 외치고 있어 굴뚝에서. 근데 여기 보죠. 제목이 빈집에서잖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가 해외에 나와 때문에.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명태균 게이트를 물었습니다. SBS까지 물었으면 끝난 거야. 분위기 보세요. 물론 그게 국정감사를 가리는 측면이 있지만 국정감사라고 따로 가지는 않잖아요. 1시간 내내 명태균 뉴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위기는 지금 국정감사 끝나고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누군가가 슬리퍼를 까딱까딱 신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저 키높이 신발하고 가발과 가슴뽕 갑바, 안경을 안경. 내려놓고 누가 무릎 꿇고 있다. 이게 최근에 그죠? 저 김대남이 김건희한테 무릎 꿇었다. 예. 근데 그 무릎 꿇었다는 게 무릎 진짜 꿇고 꿇었다는 빌었다는 게 아니고. 아닐 거예요. 유감을 표했다, 사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1g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의혹 및 불법 수의 계약. 21g 대표 국감 피해 잠적.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찔리는 게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나오면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피해버린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화려합니다. 잘하는 오빠, 오빠. 법적 오빠. 친오빠, 온조 오빠, 돈 주는 오빠, 돈 주는 오빠, 밥집 법적 오빠, 나이트 오빠, 정치인 오빠. 그러니까 뭐 보건법적으로 오빠냐, 호적법적 오빠냐, 뭐 그런 거죠. 아이고 명작인데요. 진짜 명작이네요. 오빠 같은 동생도 있어요. 김태우는 나이트 오빠네, 뉴라이트 오빠. 아이고. 아, 저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요? 아, 나는 돈 준 오빠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오빠. 난 저런 친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화력이라고. 오빠 전화 왔죠? 그 오빠 전화 왔죠가 사람들이 그 오빠가 그 오빠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빠 전화 왔죠가 명태균한테 오빠라고 불렀다가 아니에요. 아니고, 예. 자기 오빠, 법적 오빠야, 그러니까 전화 왔냐 이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빠 전화 왔죠가. 실제로 김건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이 딱 발목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윤석열을 오빠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이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는 프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송할 때 왜 팩트 체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냐면 근거 없이 시점도 안 맞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있었죠. 그 SNL의 주현영 주기자가 하차한 게 김건희를 패러디해서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시점도 안 맞고요. 그 회사가 내에서 서로 지분 구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된 사안인데, 그러면 가짜 뉴스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튜브가 그렇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언론사들이 그냥 소위 그쪽 표현으로 베껴쓰기 해가지고 보도가 막 나가요. 자극적인 뉴스. 사실이 아닌 거 하나가 들통나면 나머지 9개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공격받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 주현영 같은 캐릭터 정도면 윤석열, 김건희가 좋아할 캐릭터예요. 무슨 비리를 깐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셀럽이 됐는데 누군가 나를 성대모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세무조사를 내요. 시점이 다르다니까. 시점이 아예 다르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는 거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불어온다. 주가 조작, 21g, 인사참사, 선거 개입, 이채 양명주, 동해시추, 뉴라이트, 상설특검, 친일 용산, 퍼펙트 스톰. 그 핵 가운데 김건희가 있죠. 다음. 자, 함께 듀오. 뉴라이트 친일 교육 학생 인권 말살과 뉴라이트 친일 교육. 사실 조전역을 눌렀더니 윤석열이 나왔다. 이게 지금 정근식 후보 선거 운동을 윤석열이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야, 서울교육감까지 극우 뉴라이트가 해야 돼? 친일 뉴라이트가 해야 돼? 이 흐름 속에서 학부모들이 지금 사전투표하겠다고 난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참. 조전혁이는 또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내 친구 턱을 쪼개버렸다고. 그게 학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짓거렸다가 지금 학폭 교육감모 보라는 소리 듣고 있어요. 교육감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의 턱을 쪼개버려가지고 퇴학당해서 다른 학교로 고3 전학 때. 갔는데 그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해가지고 그건 학폭이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죠. 야. 3초 때렸는데 어떻게 학폭이냐. 학폭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혀야 된다. 이은병한 애씨. 야. 자, 다음 장관의 시점. 아까 말씀하신 할 말 못하면 비읍시옷. 국회 국방이. 사실 저거는요, 김용현이가 어떤 수준의 자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애초에 윤석열한테는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 1순위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을 위하여 건배 따위는 할 수 있지만 실력 하나 없는, 실제로 나 김병주 의원 보면 진짜 실력 있더라고요. 윤용현도 김병주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합니다. 김용현하고 이종섭하고 저 신원식이 붕짜가 다 별 3개짜리 출신들이에요. 별 4개가 못 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자리 하나 꿰차고 저러고 있는 거죠. 이 진짜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온갖 의전을 다 받으면서 정말 기세 좋게 시건방을 떠는 이 모습 선거로 단죄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저는 시건방이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들이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덕수가 국회 나가가지고 그 의료 사태 때문에 응급실 부족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막 죽어나갔다고요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뭐 소리 버럭버럭 치지 않았습니까? 아 무서워서 이제 이 정권이 이제 끝나서 무서워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김용훈이가 말 못할 할 말 못하면 엑스신 이렇게 막말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쫄려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준이 다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얘들 국방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관련된 뭐 저 군인들 복지 예산 다 깎아버리는데. 다음 한번 볼까요? 뭐라도 해야.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은 전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응급실 대란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급해져요 지금. 그렇죠. 낙상, 폐렴 장난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련된 비서관이 뭐라 그랬냐면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원래는 4,000명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제정신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의사 배출이 안 됩니다 이제. 자 윤석열이가 지금 내년도 군의관 공중보건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인도 태평양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1억 달러 기부. 이번에 필리핀에도 기부하거든요. 2조 7천억. 1억 달러 기부. 정말 무능한 가장이 국민들이 돈 벌어놓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골든벨이야. 내가 쏠게. 등신 같은 거 진짜. 아유. 다음 가겠습니다. 윤석열 통일 한반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선사하는 축복. 어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다 비문이에요 비문. 내가 한마디만 알려드릴까요? 어제 김정은이 그랬죠. 담장 싸우면서 문재인 정부 때 연결했던 기차 그거 끊었거든요. 담장을 쌓았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 주한 미군이 있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주한 미군 물러가는 걸 북한이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북한도 하나의 국가예요. 북한도 지금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랑 친해지고 있거든요. 주한 미군이 한국의 진주에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북한이 한국을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이 나가야 되니까 주한 미군 물러가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북한 어제 김정은이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남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없다. 침략 안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한 미군이 한국에 있음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돼. 저런 말은 통일 한반도 말에 하나가 더 포함 빠졌잖아. 이 도둑놈아. 무력 통일이잖아. 그러면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선거 유세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해요.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은데 그래서 북한은 남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 무기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핵무기를 그래서 쥐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를 침범할 주제가 못 돼. 북한은. 전쟁하면 무기로만 합니까? 군수 물자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다가 뭐 통일은 한반도 어쩌고 개소리 해봐야 쟤는 무식한 거야 그냥. 무력 통일 하겠다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잖아. 전쟁 내겠다는 게. 그래놓고 북한을 살살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국지전 일으키면은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런 무식한 소리 나고 자빠있어. 자 다음 도둑들 빨리 해. 비행기 시간 다 됐어. 국가 비상금을 떨고 있어요 지금. 뭐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 해외 여행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비상금 탈탈 털고 있는 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유발자는 그 누구든 찾아 응징해야 된다. 일말의 국시 정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전문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언급. 실제로 저런 식으로 계속 분위기를 부풀리죠.
윤석열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쟁이 나길 바라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제가 그 이란 이스라엘 공격할 때 미사일 그거 미사일을 몇 개는 뭐 공중에 쐈다 그러잖아요. 저 미사일이 서울로 날아들면 어떻게 될까?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끔찍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자꾸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저런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 일본과의 약속, 일본과 어떤 일본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저러는 게 아닌가. 살벌한 거죠, 진짜.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봐봐요. 상위 10%가 전체 자산 66%를 독식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 2%만을 나눠 가짐. 국민 총생산 1,559조, 가계 부채 1,359조, 재벌 사내 유보금 770조,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 66%를 소유하고 소득 하위 50%가 전체 자산 2%를 나눠 가지는 이런 나라에서 법인세 증세, 기본소득 지급, 재벌 독식 체제 해체를 말하는 사람은 과격한 겁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저 숫자가 일부 바뀌었어요. 현재는 예. 시점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머리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 여러분 저거랑 좀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지금 AI 이야기 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세계 AI 강국을 3년 안에 만들겠다 그랬죠. 지금보다 1년 지나면 AI 관련한 상상하지도 못한 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그 AI 포함해가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좋은 일자리 못 만듭니다. 기업들이 미쳤습니까? 사람 아니고 기계가 컴퓨터가 로봇가 AI가 대신하는데 근데 국가는 돈을 벌어요. 그럼 일자리 못 찾는 청년들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돼. 이재명만 할 수 있는 거야 저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내가 봤을 때 반은 기본소득이 맞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들. 다음 한번 볼까요? 한글날 중계를 KBS가 있어요. 근데 한글날 중계에 지금 공연이 있었어. 한글이 들어가 있는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 자막에 기억 디읒 이게 뭐예요 이게? 자막을 KBS가 저렇게 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노래 가사에 자막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6살 조카가 저 글자 맞아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광복절날 기미가요를 틀던 새끼들의 실력입니다. 그렇죠. 네. 기억 기억 메모리 기억 아니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억 니은 디읒 좀만 더 나갔으면 시읒이라고 했을 것 같고요. 뭐 티읒이라고 했을 것 같고. 아유 그게 KBS고요. 여러분 지금 KBS는 노조가 2개 있죠. 근데 저 소위 말하면 저쪽 노조 보수적 노조까지도 파업에 찬성해서 근데 지금 파업이 합법 파업이에요. 그래가지고 KBS 곧 파업 들어갈 겁니다. 박민의 방송 그 박민한테 조아리던 박장범이가 사장 출마까지 한 상태. 외국 회사의 자국 개판 파우치. 5분 됐어 지금.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뭐 언급할 가치는 별로 없는 여론조사라서 N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살짝만 보시면 내일까지 갤럽은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윤석열 지지율 중에 40대 지지율이 9%입니다. 이건 전화 면접이에요. 전화 면접이라는 건 상담원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덜 솔직한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죠. 전화 면접은 40대 지지율 9%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지율 18%입니다.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교육감을 조전영한테 뺏기면 말이 됩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지금 이 MBS 여론조사는 진보가 275명, 보수가 234명인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윤석열 지지율이 저런 상황에서 보수가 숨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수가 숨었다. 또는 보수이면서 진보나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근데 중도층은 윤석열이 지금 잘한다가 17%밖에 없습니다. 중도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샤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성향이 있으니까. 나는 뭐 중간이야. 중도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선거장에 나오다 보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원래 보수니까라고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샤이 진보는 뭐냐면은 나는 정치 관심 없어 하지만 뭔가 나라가 잘 돌아갈 때 개혁적일 때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로 숨어버리는 지는 결과물이 꽤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NBS 여론조사는 이걸로 끝. 자, 크게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또 개방의 명작 하나가 마지막에 추가됐습니다. 명균. 한 달 안에 탄핵할 것이야. 지금 천공이 싹 사라졌어 지금. 예. 내가 봤을 땐 그래. 천공보다는 과학적이야. 명태균이. 머리가 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한글은 천공보다는- 아니에요. 천공은 한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잘 만든다 저거. 이렇게 잘 어울린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네. 명태균 씨가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천공을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고요. 폐가 입진님, 포나 선배님 단결. 제 말은 10명만 데려와 특검 탄핵 모두 200석 넘겨 더 큰 새날을 바라본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어찌 포나님을 버리게 싸웁니까? 네, 단결. 참 감사합니다. 자, 저분이 특전사 나왔나 봐요. 예. 가끔씩 저렇게 군맥을 들먹이시는데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병장이 있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윤석열 듣고 있니? 어. 부동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